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새벽 3시 30분입니다.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네. 시장들 또 괜찮은 종목들이 또 발견이 되면 멤버십 추천으로 또 올려드릴게요. 멤버십 추천주들도 5에서 5% 10% 정도 되면 익절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죠? 요거 좀 이따 차트도 보고 얘기 좀 해드리고, 그리고 어제 이제 코인 시장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생방송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64,000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9천만원 전후에서 작은 단타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타이밍에 더불어서 이제 이오스는 저는 어떻게 할 거고, 플로우는 이렇게 할 거고,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어요.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고, 저희 공방에서 이제 초단타에 가깝지만 작은 단타 이런 이야기 드렸던 것도 같이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했는지 좀 기록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남들 보면 차트를 가지고 과거만 가지고 막 미래를 설명하지만, 한쌤 같은 경우는 제가 시황했던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그것을 어떠한 관점에서 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과 저는 급이 다른 거예요. 물론 선동을 하고 어그로를 당겨서 여러분들께 많은 돈을 뜯어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이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공방 관심 있으신 분들 녹화하셔도 좋고요. 실제 공방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만약에 사정이 어렵거나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후원료들을 안 주셔도 돼요. 뭐 10,000원 정도? 그 정도는 주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셔도 되고, 10,000원 좀 적긴 한데 아무튼 노동의 대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뭐 멤버십 분들은 지금 1,900원인가요? 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께는 또 그래도 1,900원이면 사실 1년 해봤자 뭐 2만원 돈밖에 안 돼서 치킨 한 마리밖에 안 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1년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주식 정보를 추천을 드려도 뭐 저는 이제 신중하게, 정말 여러분들이 큰 돈을 넣어도 안전하게 천천히, 그리고 크게 나중에 크게 상승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골라드리고 싶어요. 실패하더라도, 그러니까 크게 상승되어서 당장 더 가는 종목 말고 길게 볼 수 있는 종목들 추천을 사실 드리고 싶어요. 안전한 종목들. 누가 그런 소리를 뭐 속편한 소리를 하냐, 돈 주고 하면 빨리빨리 그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주식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투자를 하려면 남들과 같이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막 급하게 먹은 거 보는 것보다, 보다 진득하게 모아서 그 종목이 나중에 2배, 3배 이렇게 가는 걸 기다리는 게 훨씬 유리하고 훨씬 쉬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재테크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막 단타로 해서 막 매매해서 돈 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중에 떠달라해서 그렇게 벌었다라고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애들 거의 다 사기거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과거 역사 사투펴놓고 이게 이겁니다, 저게 저겁니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시황을 내놓고, 그죠? 시황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차트를 보고 대입을 해드리잖아. 그러니까 차트를 보기 전에 했던 말이 그게 나중에 결과를 어떻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갔어야 될지,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대응을 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이거는 또 약간 약간 나가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간의 계급화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는 곳에 따라서 계급화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로 돈으로 평가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변 둘러보십시오 한번. 인스타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서 부자들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자들 또 시세많은 사람들도 생겨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사실 노동력만으로는 그분들의 부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 우리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집값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과 같은 선에서 경쟁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주식. 그죠? 투자예요, 투자. 금융이란 말이에요, 금융. 그게 보면. 그러니까 이 금융 공부를 차트와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저희 미래에셋 증권에 연락을 주시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니즈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오래 봐주신 분들은 사실 이해하시겠지만 니즈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전하고 꾸준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제 사실 유튜버다 보니까 조회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적어도 300회는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 밑으로 빠지면 안 된다. 뉴스는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요 주제 보고 사실 말씀드린 건데, K뷰티 이것도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퍼시픽, 그리고 작년에 전기 민감주들 올 1월 달쯤에 좋아질 거다 말씀드렸고, 농심이라는 것들도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한국콜만 요거는 저희 매매 종목에 있었습니다. 만유공단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남들과 따라다니는 그런 매매를 해버리면, 당장은 좀 더 올라요. 당장은 좀 더 좋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원칙들이 슈팅이 나온 종목들을 사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 자꾸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모아놨던 게 슈팅이 나오면 뭐 살짝 덜어내고 쭉 홀딩해 본다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쭉쭉쭉 보고 밑에 요거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뉴스 올려주시는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꼬박꼬박 보거든요. 자, 취약계층 금사가 싸게 산다. 내년부터 10만원 지원.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바우처라는 게 사실 받는 사람은 좋아요. 근데 이 바우처가 우리 저 위에 높으신 분들의 돈 세탁의 가장 수단 중에 하나거든. 좀 되게 기분이 나빠. 왜 이래? 이게 이렇게 돈 주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참 좀 그렇다. 100만 잔 한국이 세계 네 번째로 많다. 상속세 없는 미국, 호주, 캐나다로 대만 국민 선택. 그렇죠. 이러니까 이 상속세라는 게 이 상속세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더 돈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중국은 있잖아요. 15,200명? 이거 많은 거 아니야. 걔들 인구수로 생각을 해봐요. 인구수를. 그죠? 우리 한국이 1200명이고 중국이 15,000이면 10배인데 우리가 한국이 남한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럼 5억 명 정도만 돼도 이 수지가 맞는 건데 걔도 인구가 얼마예요? 출산자 특공청에 한 번 더 육아휴직 급여 연 510만원. 자영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주려면 이런 데 줘야지. 그쵸? 이런 데는 줘야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젊은과 절반 내년에도 집값 상승, 연내 내 집 하는 게 유리하다. 집값은요, 이제는 크게 무너질 요소들은 대충 진정됐어요. 다행스럽게도 부동산 PF가 아직까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 40% 이상 빠졌는 곳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 작년 23년 초에도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경매 알아보셔라, 돈 있는 분들. 서울에 목 좋은 곳 알아보시면 괜찮을 거다. 전반적으로 빠졌다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지금부터는 글쎄요, 순간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살짝 정상화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거의 집값 상승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됐다면 이렇게 빠졌다가 이런 반등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런 상승이 나올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못해요. 이건 불가능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관계 속에서 어떤 지역이 순간적으로 팡팡 튀듯이 그런 식으로 움직여지도록 하겠죠. 그리고 이제 평균적인 금액들도 좀 올라갈, 완전 저가형 아파트도 살짝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 이제 고가, 10억대 이상 되는 고가, 이제 20억, 서울은 20억 정도 되겠죠. 아파트들이 또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인허가 물량 감축에 분양 아파트 귀하신 분 밑에 있네요. 그쵸? 신축도 또 좋아지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준공 5년 안 된 이게 좀 그런데 준공 5년 된 거 딱 좋습니다. 지금 18년, 19년 정도에 이제 준공된 아파트들이 그나마 제일 괜찮을 거고요. 지금 올해 준공된 아파트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게 이제 올해 준공이 아니라 이제 지금 이제 땅을 파고 막 지금 공사 시작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이랑 작년 말에 그 작년 22, 23, 24 이렇게 준공된 애들은 부실 공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살다가 여러분들 뭐 진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복불복이겠지만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부실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공급 대책은 낙제자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있고요. 네, GPU는 새로운 석유 엔비디아 시총 $5조 간다. $5조 가면 어떡할 거래? 갈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거 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난리 치면 이게 지금 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러면 우리는 당장 $5를 가더라도 이게 순간적으로 고평가되면 빠진다니까. 그죠? 실제로 우리 슈팅이 났다 조준 됐다 하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승이 또 멋있긴 해요. 그럼 이렇게 가겠지. 더 가겠지. $5를 갈 수 있지. 예정돼 있어 이 시나리오는. 그래서 뭐 물론 못 먹어서 아쉽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또 말씀드렸지 못 잡아서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다른 데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보시면 돼요. 네. 또 비슷한 것들 이 다음 거 찾으면 되잖아요. 비트코인 질르는 랠리 증시 랠리 한때 $65,000 깨졌다. $64,000까지 빠졌었죠. 타점 있다 그랬잖아. 그죠? 올해 31번 최고가 S&P 닷컴버브 대자비가 되고 있다. 일각은 최대 11% 폭락을 예상하고 있나요? 그 정도까지 빠지겠나?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자, 블룸버그는 최시 증시 랠리가 주가 수익 비율, PER만 비교해도 닷컴버블보다 다르다고 보고 있다. 99년 비싼 50개 종목평은 196이었지만 현재는 83에 불과하고 또 올해 주가 높은 50개 주식은 어쨌든 그때보다는 괜찮다 이거죠. 그때는 PR이 196이었죠. 지금 83 정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 그죠? 화웨이 유럽 ESS K베트 신부실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약간 좀 찌라시 돈 받고 서는 기준 그 느낌이에요. 정부 미국이 예면한 양자 기술을 고집하고 있다. 양자 기술은 네 이거는 저는 고생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양자 기술 내가 생각하는 그 양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양자 컴퓨터 이쪽인가? 이게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가 커지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이제 전기를 많이 쓰게 되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한동안 살짝 뒤로 밀려졌거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작아요. 투자 금액이. 그다음에 이제 이 녀석에서 우리가 또 이슈, 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슈가 돌면서 테마가 돌면서 빵빵빵 터질 수 있거든. 게다가 성공해버리면 제2, 제3의 엔비디아가 등장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 승부 보시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씨앗을 뿌려놓는 거죠. 툭툭툭툭. 혹시 양자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 아시는 기업 있으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네. 100만원씩 농사 지어놔도 돼. 이거 100만원이 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엔비디아가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그때 뭐 거의 100배 가까이 올랐거든. 100배. 가만히 들고 있는 거 많지 않았을걸? 이제서야 사람들이 개미들 사고 있을걸? 신세계 적장에 주의 맡겼다. 지마켓. 신세계는 지금 한동안 좀 그렇죠. 3,000피 머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뉴스 때 반복되다 보니까 군인 내 조정시대 참 요정 요거 뭐냐 실패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정치 연령 순인가요?
저는 이제 INTP와 INTJ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는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요. 이쪽 성향도 좀 있고 이쪽 성향. 그러니까 J와 P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요즘은 좀 J에 가까워서 가고 있는 겁니다. 노인네네, 그지? T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자, 이 정도 보고 차트를 또 보죠. 네. 환율 1390원입니다. 꽤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환율이 당시에 비싸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싸다고 말씀드렸고, 환율 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까지는 저희가 1360원 정도까지는 제가 시향을 해드렸는데, 이들은 안 했거든요. 네, 1400, 여기서 다시 살짝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환율 역시나 좀 강세네요. 금리 인상이 또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나? 요번에 지금 경제 지표들은 조금 안 좋게 나온 것 같던데, 아닌가? 아무튼 지금 현재 1390원 환율을 찍고 있다. 뭐 141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나스닥이 조정이 좀 많이 오네요. 그쵸. 자, 엔환율입니다. 엔환율은 이제 8.739. 이번 여행 한번 가고 싶은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오일 값은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일 값이 올랐죠? 그죠? 빅스 공포 차트가 살짝 또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 그래요. 요번엔 또 뚫을 수 있을라나? 다이면 살짝 걸리는 모습이에요. 그죠? 지금 쌍바닥 들어가고, 여기도 쌍바닥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14에서 15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다시 밀렸다가 다시 가는 이 그림이 메인 되겠네요. 어쨌든 요때 뭐,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좀 징조도 해준하고 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음봉이 조금 크게 빠지네요. 네. 오케이. 요런 음봉이면은 또 좋은 고점 신호가 될 수 있겠죠. 그쵸? 요 고점 신호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또 숏포지션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지금 걸렸거든요. 그럼 살짝 반등 나오면 숏포지션도 요 손절 여기입니다. 여기 손절 좀 꼭 지키셔야 돼요. 요런 모습이 임펄스 웨이브 하락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증시는 이제 약반등 이후에 숏포지션을 좀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제 선물 차트랑 약간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요 정도? 9,900? 뭐 지금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마이크로라면 지금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 이거 좀 힘드시면 뭐 S&P는 좀 덜 빠졌네. S&P는 조금 덜 빠졌네. 그죠? S&P 조금 덜 빠져서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네요. 재밌는 현상일세. 아무튼 한 50포인트 정도 올라가면 지금 가격이 약 5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사이 이 자리가 주 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S&P도 꽤나 지금 많이 빠지고 있네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져도 되지 뭐. 요런 때 제가 타이밍을 말씀드린 게 이유가 뭐냐면 추세가 깨졌잖아요. 그죠?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깨졌을 때 노리고, 그리고 반등 주고 다시 빠지면 이제 빅쇼트를 치겠지.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 한번 보시면 되거든. 요 타이밍 정도 보시면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똑같은 관점이에요. 똑같은 관점이라서 지금도 여기 깨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깨지게 되면 여기도 요 정도 나스닥을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하여튼 9,600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네요. 이 정도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좀 들었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그림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럼 그건 다음 턴이라, 이번에 노리는 게 아니라. 숏은 절대 조마하면 안 됩니다.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 엔비디아 한번 구경하러 갈까? 왜 빠지지? 엔비디아가 빠지나? 엔비디아 크게 안 빠질 텐데, 조금 빠지네요. 근데 그 애플인가? 테슬라? 이런 차트 손지 너무 오래돼서. 테슬라.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이게는 이제 너무 미래지향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스타일이면 모아 갖는 건 테슬라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단타는 저런 애들 치더라도. 테슬라는 또 아직까지는 반응이 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때 추천드렸었잖아요. 그죠? 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요 저점 이탈되면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실버. 와, 금값도 반등하네요. 저희들 어떡하냐.
그러니까 오르면 안 되는데. 네. 자, 홍콩 항생 지수는 뭐 그냥 쏘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 애플이 좀 빠지지 않았을까? 애플 좀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 애플이 빠져서 빠졌을 거예요. 애플 요 정도까지. 애플 요 정도니까 오케이. 네. 애플 때문에 좀 나스닥이 조금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이제 관심 별로 없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도 막상 이렇게 되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잖아. 에코프로가 이제 점점 지주회사처럼 돼가고 있죠. 6만 원에선 적극적으로 보십시오. 이 자리는 적극적으로 노려봐도 돼. 그죠. 제가 적극적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당시에 6만, 이게 5배 익명분양이 됐으니까, 5배 익명분양이 됐으니까, 여기 30만원짜리였거든? 여기서 보는 사람은 이제, 아이고, 150, 아이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건설도 많이 빠졌네요, 그죠? 일단 건설주들이 아직 안 좋긴 해요. 안 좋긴 하고 많이 올라가던데 많이 빠졌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GS건설을 보고 있죠. GS건설은 당장은 안 좋아요. 건설주는 당장 좋을 수가 없어. 다시 15,000원대 회복했네요. 좋구만. 옆으로 좀 오래 길수록 좋은 거거든요. GS건설도 뭐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제가 되게 좋아요. 앞에 이게 있잖아요. 얘가 이제 좋은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네. NC. NC도 뭐, 요거, NC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자리다. 18만원 정도, 그죠? 쭉 올라갔다, 반등 다시 가고 있네. 요때 이제 판을 좀 잡아야겠다, 그죠? NC도 신작 게임이 나오나? 넥슨. 이제,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 추천 저 드렸던 정보도 다시 리뷰를 해봐야 되지. 저 넥슨 팔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기 추천드렸고 여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넥슨이 이 밑으로 빠지면 다시 사셔도 돼요. 요거 다시 잡을 거예요, 저는. 그리고 왜냐면 여기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돌파가 팍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들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연봉이 떨어졌어요. 연봉 떨어진 거 보고 판 거예요. 얘가 또 추세가 되잖아. 자, 정리해 드릴게요. 뭐 제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판 것도 있고요. 돈이 필요하지. 필요 안 할 수가 없지. 보시면 여기 요거 자리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연봉이 딱 떨어지면은 요런 자리를 파는 거예요. 15,300원 정도에서 팔았거든요. 400원인가? 그러니까 지금 뭐 고점이지. 기가 막히게 팔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밑에 다시 주워 담을 겁니다. 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다음 또 넘어가 보자. 뭐가 있을라나? 실버도 됐고, 삼성전자, LG전자, 뭐, 넥슨, 메일유, 하이트젤러, 29,000원. 하이트젤러도 팔아볼까? 근데 이거는 고배당주라서, 그니까, 돌파를 하다가, 재돌파를 치다가 빠질 때는 이거는 좀 부정적으로 파는 게 맞거든요. 근데 워낙 싼 가격이라서 얘는 그냥 들고 있어 볼까 싶기도 하고, 내일 보고 결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너무 잦은 매매는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자,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냐면 64,000불 타임에 단타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64,000불 따에서 66,000불까지 치고 옵니다. 64,000에서 66,000, 66,500이 400인데 그냥 심플하게 이 정도 해가지고 2,000불 정도 올랐다고 생각을 하죠. 2,000불이면은 약 3%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3% 움직였을 때 알트코인이 꽤나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저희 공방에 이제 시황 전용 방을 또 시황을 올려드릴게요. 그쵸? 제가 언제 했냐면 조금 늦었어요. 조금 늦었는데 그래도 뭐 타점만 잡으면 되니까 비트코인 순간적으로 이런 작은 이제 조정파를 완성을 시키고 돌파를 빡 하더라고요. 그 다음 뭐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굴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매를 할 때 얘를 믿는 거예요. 얘를. 저는 그 진짜 어중이 떠중이들처럼
막 그냥 그런 걸 안 합니다. 막 자기네들 막 다음날 원래 좀 다음날 저녁에 막 정보 모아가지고 다음날 이제 그 호가 상장 올라 그 뭐라나 그 시간 외에 매매 거래가 높아진 애들 시황 내면서 막 맞췄다 있는 그런 주식 사기꾼들 전형적인 리딩 사기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막 지나간 차트하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거 시황을 했던 것들이에요. 보십시오. 해서 요 자리 9,912만원 27만원 9,210만원 손절로 진입각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요거를 요 모습 보십시오. 5분봉의 요 모습을 요 모습 좀 보시고 오늘은 같이 좀 이야기 좀 드릴게요. 5분봉 워낙 작은 그림이었고 근데 위에 첨삭들이 다 나와. 5분봉? 요거는 뭐 10분봉, 30분봉인가? 10분봉 정도로 켜보죠. 5봉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지저분한 조정파 패턴이 등장을 하면서 여기서 사실 또 도전해볼까 말까 생각이 망설였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긍정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딱 답이 나올 겁니다. 규모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요때 보시면 여기 거래가 많죠. 여기 거래가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조지표를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져? 이 추세 그리고 이 추세를 뚫고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게임을 시작을 하는 거야.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틀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게임을 시작하는 건 요거는 솔직히 우리가 엘리엇 파동으로 치면 1파를 노리고 들어가는 지점이 되겠죠. 맞죠? 1파를 노리고 들어가는 지점이 될 테니까 조금 빠듯하단 말이에요. 엘리엇 파동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방 녹화하세요. 네. 1파를 노리고 지금. 그래서 좀 긴가민가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흐름. 사실 이런 것들만 들어도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돌파를 할 때는요. 거래가 빵 터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낼까 말까 되게 망설였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제가 이제 한창 바쁜 시간이에요. 오후 3시. 예.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업을 하다 보니까 바쁜 시장인데, 근데 이게 장대 양봉이 빵 하고 터져버렸거든요.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뭐냐면 얘는 앞에 얘랑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야. 그럼 얘를 기준으로 매매 시작을 하는 겁니다. 3시 40. 요 잠깐 쉬는 시간이었거든요.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봐요. 그래서 9,210만원 손절로 요 자리죠. 그쵸? 9,210만원. 그쵸? 좀 늦었어요. 그쵸? 9,210만원 손절로 약간 낮췄죠? 살짝 낮춰요. 손절로 진입각을 노려보셔도 좋고, 근데 이제 슈팅이 나와버렸고 9,270만원이 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래서 적정 매수 가격은 9,250만원 전후가 됩니다. 정확하게 9,250만원에서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도 봐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세력이 많은 그런 유튜버들은 이런 걸 말을 하면서 이걸 조작을 해버린단 말이야. 지금 사세요 해서 현재까지 긁으세요, 시장 긁으세요, 이걸 주장을 싶을 거가 있는데, 한생 같은 건 찍어주고 눌림목 가격을 맞춰주고 이런 사람들은 없다는 거거든. 자, 근데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1차 목표가 9,350만원이에요 9,350만원 죽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워낙 자동이 작다 보니까 최종 목표치 9,500만원은 이제 안 왔고, 요 다음 단에 갈 수도 있어요. 요거 ABC로 접근이 되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매매를 하신다면 다음에 이런 다지는 흐름이 나오고 지금이죠. 예를 들어 사서 지금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등장했을 때 목표치는 9,500만원 전후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9,500 하여튼 9,500에서는 파셔야 돼요. 또 지금 이렇게 하거든. 어쨌든 그래서 뭐 보면 단타 연습 소비 중 하시면 되고, 알트코인도 타이밍이 돌리긴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영상이 좀 길어지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보시니까 알트코인들이 이제 시간을 보시면 오후 3시 정도 됐습니다. 그쵸? 오후 3시 정도 보면 이런 애들은 실제로 꽤나 먹을 게 있었던 그림들이 나오는가. 이건 신규 상장 종목이네요. 그죠? 오후 3시쯤이잖아요. 실제로 꽤나 먹을 게 있었던 거. 타이밍적인 거니까.
맞죠? 플로우 볼까? 플로우가 또 어떻게 했었나? 플로우도 여기거든요? 4, 5% 되죠. 그래서 단타 치고 연습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됐죠? 심플하죠? 네. 그게 다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되죠. 사실 이걸 차트를 맞추나 틀리냐의 문제는 아닌데, 뭐 왜 그런 얘기가 여기 가격이 왜 나타나게 되냐면 ABC잖아요. 1대1. 맨날 있으면 여러분들께 1대1은 진리입니다. 그냥 1대1이고 요것도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르겠어요. 모르는 파동은 제껴두고 요 녀석이랑도 요 녀석이 1대1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다지고 이렇게 가주기를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야 좀 더 더 들어와서 여기 또 좀 더 잡아먹는 흐름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래 또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밀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근데 여기 안전장치를 취해놓는 게 뭐냐면 로스컷을 여기로 수정해두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9,260, 70, 60만 원이니까 여기로. 그러면 우리는 손해가 절대 나지 않아요. 수수료만 빠진 거겠죠. 내가 매매를 못했더라도 수수료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요거 그거 탈출할 수 있는 찬스 나오죠 여기. 맞죠? 이건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연습해 나가야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30분짜리가 아니라 뭐 4시간짜리 일봉이었다면 이것도 생각해 먹을 만큼 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너져 버렸잖아. 그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이거. 이 소재 깨지면 팔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 이제는 이제 이거 자체 이제는 차트를 볼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어쨌든 간에 여기서 거래가 많이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우리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이야. 긍정적인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ABC가 완성이 됐고 진행이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살짝 더 빼서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까 전에 9,500 근처를 가게 되는 이제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9,500까지 잡아야 되나? 9,450 정도 잡아야 되나? 9,500 근처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9,450에서 9,500 사이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러프하게. 그럼 요걸 요렇게 잡고 또 ABC가 접근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 되셨죠? 그럼 이렇게 갈 거다가 아니라 여기서도 다시는 또 봐야 돼. 또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들께 차트를 보면서 예상을 해달라 그런 게 이 큰 걸 보면서 그냥 막 견적을 내달라고 하는 건 엄청 길어야 돼요. 근데 한쌤에 보시면 이런 타임을 보고 타임을 찾고 딱 들어가잖아. 그죠? 이걸 여러분들 공개 과정에서 매매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라고. 이건 실제로 리딩 뭐 공방에서 제가 뭐 조금이라도 드시라고 단돈 10,000원이라도 드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면 자신 없으면 안 해도 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또 차트를 조금 봐야 돼요. 요거 그러면 요 정도 일단은 여기 한번 살려주는 흐름이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숙제 9,250만 한번 살려주고 다시 조금 밀렸다가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여기서 거래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가 통통통 붙으면서 여기로 살짝 또 넘어가는 흐름이 등장해줘야 돼요. 그럼 날짜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날짜적으로 봤었을 때는 살짝 잘려 있는데 24, 25일 정도, 24일, 25일 정도, 25일 정도 되면 되겠다, 그지? 다음 주 월화 정도에 또 한번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희망해로운 거고. 뭐, 노트 편집 영상이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 길죠.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좀, 많이 좀, 사람들한테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한참 이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그거 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알려주고 하는 건 돈 안 들잖아, 그지? 지인들 좀 소개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즈,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영상 이런 뉴스를 뗐으면 좋겠다. 차트만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리즈도 좀 말씀해 주시고. 뭐 모두 말을 들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들어서 맞춰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네. 자, 뭐 비트코인은 뭐 지금 당장은 또 좀 쉬어야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나스닥이 또 흔들리고 있어요. 나스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전 부분이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나스닥 좀 빠지네. 뭐 살짝 반등 나왔네요. 600까지 못 갔네. 제가 여기서 여기였나? 언제였지? 방송을 녹화한 게 새벽 1시 정도니까 요 반등 나왔네요. 저 840.
그쵸. 860 정도에서 쳐보면 되게 좋겠다 그랬는데 840에서 끝나버렸네. 네. 어쨌든 요런 흐름이 지금 파동이 이렇게 빠지는 게 충격파에 비슷하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갔다가 반등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커요. 이 빠지는 모습이 또 이거보다 더 좀 강하게 이렇게 더 예쁘게 더 충격파 스럽게 빠지게 되면 이제 또 그건 또 상위 충격파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손건 봤으면 저는 빠지면 좋습니다. 저는 S&P 숏포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빠지면 저는 좋습니다. 복수해야죠. 그죠? 손절 조금 나갔거든요. 복수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빠지면 좋은데, 이게 빠지면 또 한국 증시는 또 안 좋아지겠죠.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마 근데 당장 그렇게 폭락하진 않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럴 때는 또 공부하면서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또 이런 시장도 있어야 또 나중에 크게 먹는 시장도 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 뭐 사정도 여의치 않고 이렇게 하시면 일단 연락 주시면 최대한 맞춰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부방 활발하거든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